안녕하세요. 우승대학교 군사학교수 김기수입니다. 요즘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사관 후보생들과 독서 리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지성 작가의 생각하는 인문학을 읽고 리뷰해 보았습니다. 책 내용을 살펴보면 이순신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1597년 9월 16일 백의종군한 이순신 장군은 패잔병과 12척의 배로 왜군 330척을 상대로 울돌목으로 향합니다. 전날 밤 장군은 부하들을 모아놓고 병법에 이르기를 필사즉생, 필생즉사요, 일부당경, 족구천부라. 이는 오자병법에 나오는 이야기로 필사즉생, 항생즉사, 일인투명, 족구천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당시 상황에 맞게 바꾸어 이야기를 함으로써 패배의식에 찌든 부하들을 인류 역사상 최강의 전사로 탈바꿈시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한 장군은 오자나 손자병법에서 적의 숫자가 아군보다 더 많으면 절대 싸우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 장군은 병력이 10배나 더 많은 적과 싸우는 것을 선택했고 23전 23승이라는 기적같은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장군은 오기와 손물을 뛰어넘는 그러한 병법을 구사하고 또 그들이 절대 따라갈 수 없는 백성을 향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군은 인문학의 위대한 가치인 사랑을 실천했던 인문학의 대가였던 것이죠. 스스로 생각할 줄 모르는 인간을 길러내는 교육. 1945년 8월 15일 일본 항복, 9월 12일 조선 총독부 총독이었던 아베 노부유키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조선은 진정 찬란하고 위대했다. 하지만 식민교육으로 인해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다. 과거 영광을 되찾으려면 앞으로 100년은 넘게 걸릴 것이다. 그들의 우민화 교육은 성공했다고 합니다. 지금의 교육은 인문학을 완벽히 배제하고 주입식 교육, 맹목적인 암기, 기계적인 문제풀이, 무의미한 경쟁만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스스로 생각할 줄 모르는 인간, 왜 그들은 바보를 만드는 시스템을 우리 교육에 이식했을까요? 그것은 첫째,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고요. 둘째, 자신들이 뒤를 이어 지배계층이 될 후손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저없이 우민화 교육을 선택했던 것이죠. 이 책은 제1장 자각으로부터 제6장 사색 공부법까지 있습니다. 제1장 자각. 당신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당하고 있다. 330잔의 커피, 120병의 맥주, 90병의 소주. 매일 3시간 이상 스마트폰 사용. 역시 3시간 이상 TV 시청. 그런데 책은 1년에 단 한 권도 읽지 않는. 당신은 이런 나라에 미래가 있다고 보는가? 라고 이 책은 묻습니다. 여기 한국인과 유대인을 비교한 표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인구수는 유대인에 비해 3배가 많습니다. 국민 평균 IQ 순위는 세계 2위이고 국제수학 올림피아드 순위는 1위입니다. 그러나 노벨 수상자 수는 1대 184. 현실은 정반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유대인의 교육입니다. 유대 교육은 꿈과 인문학을 가르칩니다. 역대 노벨 수상자들과 그리고 스피노자, 프로이드, 아인슈타인 등 유대인의 위인전을 읽게 하고 인문학 교사인 라비의 지도 아래 탈무드, 구약 성경 등을 읽고 또 성장에서는 미국이나 유럽의 명문학교에 입학해서 인문학 교육을 받게 한다는 것이죠. 또한 최근 중국이 사서 삼경 등 인문학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문학을 통해서 그들의 철학과 가치관, 인간관, 세계관 등을 확장을 해서 동북 공정 등 중국의 패도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의 대항마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이가 수학, 과학을 그토록 열심히 배우고도 성적이 늘 제자리인 이유는 이라고 나와 있는데 답은 철학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초중고 수학, 과학 모든 교과 과정은 모두 인문 고전에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암기주의 학습 방법을 벗어나서 스스로 왜라는 철학적 질문을 통해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논리적인 증명 또는 실험이라는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공식을 도출하고 자기 것으로 만든 뒤에 응용의 문제를 풀어야 하는 그런 것이죠. 우리나라도 꿈의 나라, 생각하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2장 습득, 새로운 생각, 새로운 지식이 필요하다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돈을 가장 쉽게, 가장 빨리, 가장 많이 버는 사람들은 월스트리트에 있죠.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과 퀀트들의 공통점, 그것은 바로 인문학의 조예가 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치열한 철학 고전 독서로 그렇게 단련된 철학적 두뇌로 투자 시장의 본질을 꿰뚫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 없이 사는 삶의 종착지는 1997년 IMF였으며 월스트리트의 퀀트들과 맞서 싸울 인문학적, 수학적, 과학적 두뇌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문학에 기초한 수학적, 과학적 사고 능력을 길러주는 학교 교육을 바꿔야 됩니다. 또한 TV, 스마트폰 시간을 줄이고 인문 고전을 읽고 필사하고 사색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멘트는 책은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읽는 것이지 단순히 독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인문학은 경제다. 인문학을 통해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인문학을 하는 것이다. 이 책을 읽고 난 이후의 소감은 현실이 힘들고 지칠수록 인문학을 통해서 생각의 넓이와 깊이를 확장하고 통찰과 지혜의 영역을 키워서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게 된다면 더 큰 기쁨과 만족이 있지 않을까요?